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오셨고요. 배추도사, 초사이언, 별명부자, 사실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의 마법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지금 정부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사실 그 업무 보고 대상에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또다시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도둑놈심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또 2라운드를 2라운드.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면박을 주니까 또 이학재 사장은 또 반박을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예. 일단 그 업무 보고를 좀 총괄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자면은 업무 보고 생중계, 정부부처 업무 보고를 생중계를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바닥이 생중계됐다.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 그러면은 그분의 어떤 품격이랄까요? 예. 태도가 좀 문제가 있더라. 대통령다운 품격인가라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 표현들이 너무 거칠지 않냐는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지식들이 좀 얇은 지식을 자기가 그냥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편협된 시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바닥이 좀 드러난 거 아닌가? 바닥이 생중계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하고 논쟁의 이제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책갈피 밀반출, 예. 달러 외화를 밀반출, 책갈피에 넣어서 달러 그 밀반출하는 부분이 거. 이제 누구 책임이냐, 누가 그 최종적으로 걸러야 되는 책임이냐인데 이학재 사장은 그거는 관세청 세관의 업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보더니만은 내가 댓글 보니까 이게 MOU를 맺어가지고 인천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학재 사장이 다시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MOU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겁니다.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관세청 세관에 있습니다. 예. 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좀 숙고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게 부처의 그 업무 상황인데 어떻게 그 댓글을 보고 또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공방이 오가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댓글 반응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이 너무나 좀 숙고와 다른 정부 부처와의 조율 속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애드리브식으로 자꾸 던져가지고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무슨 넷플릭스를 보는 듯한 재미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넷플릭스 호러물을 보는 것 같았다. 넷플릭스의 호러물 보는 것 같았다. 일부 마니아들은 환호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좀 괴기스럽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요 예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말에 외교일정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 박차고 업무 보고로 들어왔잖아요. 다 생중계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댓글 읽어 내려가면서 그 반응들까지 챙기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이 운명, 생명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여론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든 관심을 대통령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도 가져가고 카메라도 가져가고 넷플릭스를 명플릭스로 바꿔버린 거죠.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온갖 각종 일들이 다 벌어져도 돼. 명플릭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잡을 수가 있다. 왜? 모든 관심이 하여튼 대통령으로. 지금 보시죠. 우리도 지금 업무 보고 다루잖아요. 매일매일 보고 있죠.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가 싹 사라졌잖아요. 야, 민주당도 내가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 선거도 지방선거까지 가져와 버린 거예요. 정원호 서울시장 뭐 전현희, 박홍건, 박주민 뭔 소리야. 내가 띄우는 사람이야. 누구? 원오, 공오, 정원호.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이 드자비를 하고 있다. 네. 아닌데 다잡이에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어준은 정청래 편든다.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초반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업무 보고 상황에서 대치 국면에서는 환빠 이야기되고 저는 환빠 이야기해서 뭔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진영이 확 갖춰져 버리죠. 그러면 김어준도 이제 다른 사람 편 못 들어.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편 들어야 돼요, 지금. 아, 이게 모든 그러니까- 것이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그렇죠. 굴러가는. 여기는 이제 온라인까지도 가져와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온라인 세력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것까지도 다 가져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오고, 그럼 궁금한 게 지금 노원재앵커가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이학제를 겨냥하냐? 우리가 그렇잖아. 한 명을 두들겨 패는 거죠. 한 명을 두들겨 패면 다른 게 딱 정리가 된다. 뭐가 정리되냐? 공무원들이 지금 들썩들썩해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요? 이거 뭡니까? 나 40년 동안 봉직했는데 이게 뭐예요? 네. 그래, 예의가 없어. 그러면 이학제, 국회의원 삼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직사회에 보여주기 어디서- 식으로 뭔가 했다. 어디서 노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 민주당도 그렇고 예.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네. 지금 김윤덕 국토정부 장관이 나서잖아요. 그럼 모든 게 지금 대통령한테 다 지금 꼼짝 못해. 꼼짝 못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짧게 하나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뭐라고 이제 SNS에 올렸잖아요. 뭐 MOU 그거는 뭐 구속력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에서 그럼 불륜을 가르치는 거예요? 딱 이래 버리잖아요. 이게 이학재 사장이 그 대통령 발언 때문에 책갈피에 달러 끼워서 밀반출하는 수법이 이제 공개가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게다가- 그러면은 사랑과 전쟁은 불륜 가르치는 거냐? 게다가 이거. 지금 이학재 이 사장의 경우에는 인천 내년 광역단체장 출마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데 본인은 임기가 있고 지키겠다 하시지만. 아니 물론 이제 저는 모르죠.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우리가 분석이니까 설명돼. 예. 그러면 인천 지금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에서 거론된 사람 누굽니까? 내 사랑을 다 차지한데 찬대잖아요, 찬대. 찬데. 그러니까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왼쪽에는 지금 전남지사로 거론되고 있는 용범, 오른쪽에는 전당대에 내려보낼 민석, 그 다음에 최애, 훈식.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놓고서 우리는 흑백 요리사와 경쟁하는 명플릭스다. 명플릭스다. 아이고 재미있죠? 예. 왜 뭐 그래?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뭐 넷플릭스급으로 좀 흥미진진해 보이는데 이학재 사장과도 좀 신경전이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 종묘 앞 개발을 가지고 정부와 오 시장이 좀 맞붙은 상태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 이런 글을 오 시장이 올렸거든요. 이게 잘 모르면서 겉핥기식으로 질의를 하는 거 이거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서 이학재 사장을 왜 박살낸다고 했는데 이학재 사장이 박살 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전국구 인물이 돼 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존재감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도 오히려 자기를 좀 박살내줬으면 좋겠다, 더 박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먼저 그 저기 SNS에다 글을 띄웠더라고요. 아, 네. 어? 사실 대통령께서 모르면서 예. 아는 척하는 게 가장 나쁘다 그랬는데 본인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먼저 공격 비슷하게 했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생중계 업무 보고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글쎄요 정교하게 조율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예. 이거 보면서 그런 기시감이 들던데 윤석열 대통령도 초기에 아주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럼없이 소통하겠다 하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겨가지고 했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도어 스태핑이잖아요. 저도 거기서 질문 몇 개 했었는데. 예. 그거 기자들은 그때 하여튼 기자들하고 상대를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부처 공무원들 데리고 이제 하는 건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시겠지만은 뭐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는 자신감 그죠. 그때 경고가 많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이거 조율해서 정교하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지 대통령이 언어라는 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툭툭 나가버리면은 언젠가는 사고 납니다라고 예. 경고가 초기에도 많았는데 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노동부 장관하고 말이 엇갈리고 뭐 예. 그러다가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네. 저는 초기에 대통령의 이미지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가지고 그 도어 스태핑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데 네.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뭐 새로운 방식의 어떤 업무 보고다 뭐 이런 거 못 봤어요. 그러면서 화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세월이 변하고 어떤 소통 방식이 변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그 메시지의 무게감이란 거는 지켜야 되고 상당히 정제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업무보고에서 나온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와 전체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유용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은 사실은 큰 의미 없는 겁니다. 뭐 황당한 환단고기 얘기나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책갈피 같은 것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소통 방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생중계로. 이 원칙은 좀 이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우려가 별로 대통령실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보십시오. 내년에 이럴 수 있을까?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명플릭스 시도했어. 예. 또 그리고 여하튼 그 목적은 달성할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예. 또 대통령 임기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지지율도 빠져. 예. 게다가 또 새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되든 누가 되든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재정비해가지고 또 반격을 가해올 테고 또 대통령의 이 관련된 대장동이든 김희애 지읒이든 또는 뭐 통일교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건 뭐냐? 대통령이 다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있는 거다? 공무원 사이를 꽉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주째 되니까 반응들이 좀 공무원들은 그 업무 보고에 딱 참석한 공무원들 반응 보세요. 예, 대통령님. 막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이제 질문을 하고 막 바로바로 평가도 내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지는 사람은 조지고 띄워줄 예. 사람들은 또 띄워줘요.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송미령 장관이 답변도 못하는 건 변상문 국장이 87%가 유전자 조작 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콩 GPT라고 또 콩 GPT 난리가 국장. 났어. 네. 근데 이게 변상문 국장한테 좋을 건가? 그럼 또 주목받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말씀하셨던 대로 국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니면 개인 스타일에 의해서 꾸려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예. 지금은 명플릭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집중시키고 다 다잡이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 관심도 다 이쪽으로 끌어오고 민주당 관심도 끌어오고 예. 뭐 공무원 관심도 끌어오고 이런 김어준 관심도 끌어오고 뭐 온라인 관심도 끌어오고 이 목적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업무 보고는 뭐 계속 이어지니까 안 볼래 안 볼 수 없다 보니 이게 약간 진짜 명플릭스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통일교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구속 상태인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이 됐는데요. 선고 날짜는 내년 1월 28일.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선고일과 같은 날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통일교 수사가 초반에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랄까 이런 것들이 커졌었는데 예. 조금 주춤하는 듯한 양상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윤영호 본부장이 재판장에서 와가지고 말을 좀 네. 자기 말을 갖다가 번복하는 번복을 듯한 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게 이제 재판 전략상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경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윤영호 본부장 말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1심 구형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조인 이제 누굽니까 똑같은 구조? 전재수 전재수 의원. 장관. 예.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경찰 그 특검에서 수사를 갖다가 안 하는 바람에 예.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의문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그 통일교 쪽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권성동한테도 접근하고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도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 가장 핵심적인 두 두 사람들한테 사람에게. 접근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민주당 쪽 이재명 후보한테도 양다리를 거쳤다면은 이재명 후보 쪽한테도 그런 식의 급에 맞는 사람한테도 분명히 선을 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도 뭐 저기 짐 로저스 화상 면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걸 갖다가 네. 통일교가 주선을 했다는 것은 뭐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예. 그렇다면 그걸 누가 했느냐?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권성동급, 건진법사급에 해당하는,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에 해당하는 예. 그런 급을 맞는 루트가 있었을 것이다. 통로가 예.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는 앞으로의 수사, 통일교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인 수사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전재수 장관, 전재수 의원의 그 금품이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지금 너무 매몰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왠지 끝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 게이트란 거는 뭡니까? 게이트란 건 살아있는 권력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트라 그러는 겁니다. 워터 예. 게이트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2018년도에 전재수 장관 가지고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지금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본류가 그거라고 봅니다. 좀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때 어떤 식으로 통일교가 그 민주당 쪽하고 접촉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루트가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2025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난 그 민주임기 특검의 편파 예. 수사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됐을 거라고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통일교 수사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 같이 공동특검법 그렇죠. 발의하겠다. 어제 또 양 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손을 꼭 잡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단식이든 삭발이든 두 당이 다 해야 된다. 근데 뭐 두 당이 모여서 단체 삭발을 한들 이게 의석수 구조로 봤을 때는 쉽지 않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예. 이 통일교 특검의 우물을 결국 누가 파야 되겠어요? 국민의힘이 파야 돼요. 왜냐하면 예. 민주당은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전혀 없죠. 이걸 파는 순간 명플릭스가 아니라 통플릭스가 되는데, 통플릭스가 되는 순간 명플릭스 찌그러지고, 또 내란 특검, 그 다음에 2차 특검, 종합 특검, 내란 전담 재판부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단식이든 삭발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절박해야 되거든. 네. 그리고 지금 수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없죠. 그러면 국민 여론이 들끓어야 돼. 국민 여론이 지금 60%, 70% 돼도 민주당이나 대통령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0% 돼야 돼. 네. 통일교 그러면 아주 절박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용을 더 받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통플릭스로 갈 수 없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형식을 보세요. 그럼 경찰에서 공수처, 공수처는 또 경찰, 콩닥. 그 이러면 민중기 이게-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에 네. 대해서. 이거 그렇죠. 이제 예. 그런데 그게 핵심이거든. 왜 그렇게 됐는지, 왜 8월 달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한 게 11월 달에 1년 번호가 붙여졌는데, 또 왜 12월 달에 가서는 이게 이제 그제서야 이첩이 됐느냐, 네. 공소시효 임박해가지고. 근데 법률적인 거야. 잠시 뒤에 또 출연자가 나오면 또 더 이제 분석을 예. 하시겠죠. 근데 네. 이게 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음. 민주당에서는 관련된 뭐 법조 지식이 있는, 또는 법조 이 경력이 있는 사람 나와서 그렇게 좀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데 형식적으로 이제 와서 또 경찰에서 공수처, 공수처에서 또 경찰, 이런 형식이 있고, 예. 이게 일종의 물타기가 돼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뿐만이냐. 예. 근데 지금 1월 28일 다음 달에 새해의 선거일 날에 권성동, 김건희, 윤영호. 윤영호 다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뭔가 발표를 하더라도, 파라, 통일교가 목걸이 준 사람은 김건희 아니냐, 통일교가 1억 원 이거 준 사람은 권성동 아니냐, 양쪽으로 또 이게 또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이렇게 되고 버무려지다 보면은, 예. 이건 또 여론에서 또 2월 달 가면 설명절 연휴 있죠. 3월 달 되면 지방선거 있죠.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슈가 아주 절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절박해야 말 그대로- 특검이 관철될 그렇죠. 것이다. 단식이든 삭발은 힘들 거예요. 예.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단식. 단식도 지금 추워가지고. 간헐적 단식.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 짧게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아주 유력한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 의혹이 다 불거지고 나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과 이제 현역인 박형준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의 지지율이 뭐 박빙이에요. 아주 초박빙. 그게 저도 저 여론조사 보고 이게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전재수 장관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 뭐 바이럴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 돌면서 전재수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갈까 예. 그런 의혹들을 안고서 전재수 뭐 의원이 계속 출마를 고집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뭐 타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그렇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여러 가지 내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 뭐 뒤에 출연하신 분한테 좀 자세히 네.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네, 그런 뒷출연자께 자세히 여쭤볼게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통일교 게이트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앞장서서 좀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도 예. 얼마나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국정조사단을 관철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통일교 역시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이 이게 아무리 지금 107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라 하지만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뭐 하고 있냐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반영이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지지도가 여당 후보에 비해서 여당 후보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네. 지금 보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이런 추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약간은 좀 흐름이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네. 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모습들을 우리 배 소장님께서 또 정밀하게 또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짧게 여기서 마무리 저는-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중도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더라도 전재수가 20%대 그리고 박형준도 20%별 차이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네. 20%대라는 것은 이제 무당층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직 마음 못 그러면- 정한 사람이 많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무당층들은 대체로 요즘의 여론조사들의 추세는 무당층이 보수가 많아요. 이른바 샤이 보수가 많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지금 김도읍 또 정책위 의장까지 합하고 조경태까지 합하면은 또 여기는 그래도 국민의힘 세가 강하죠. 예, 우리가 기억날 부산은요. 거예요. 지난 또 우리 보궐선거 때 보면 부산 금정구였나요? 네. 그때 보면은 50% 60% 가까이 됐죠. 네. 그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또 유세 지원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부산에는 보수 성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그게 주저앉았던 거예요. 예. 그걸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 네. 그러면은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역시 중도층을 흡입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부산에 특화된 전략이 뭐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과연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을지는 뒷분과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